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혜원의 기사입니다. 곧 세금 신고 시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세금 신고하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나요? 회계사님, 세금 신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요? 혹시 회계사님한테 맡기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이런 궁금증 정말 많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와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했을 때 차이점, 세금 신고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무사를 쓰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는지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걱정이죠. 직접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세무회계사무소에 저 같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길까?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요즘은 워낙 홈택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직접 신고를 해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 그냥 잘 따라서 ARS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소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신고를 해도 되는 소규모 기준은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제조나 숙박, 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리랜서, 각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개시한 첫 해라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장에 결손을 신고해서 세금도 안 내고 그 결손금을 2월에서 다음 연도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업이 처음에는 결손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세무대리인한테 그런 경우에 의뢰를 맡겨서 그 결손금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2천만 원 정도 결손이 났고 이번 5월달 신고할 때 복식장부 만들어서 다음 해로 2월을 시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저희 수수료는 한 49만 5천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전후로 4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한 1억 정도 이익이 났다면 그 2월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35%를 곱한 700만 원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수수료 내고 700만 원 세금을 줄인다?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세무대리인한테 신고를 맡겨서 절세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과 반대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조, 숙박, 음식점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는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단순경비율이란 방식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안내문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준경비율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기준경비율이라는 방식이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매출액이 7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이나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무료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세금은 얼마일까요? 이때 세금은 한 835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2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빼면 62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때 저희를 찾아줬다 그렇게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39만 5천 원이거든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쓴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비용 처리를 하고 나면 남는 순이익이 2천만 원 정도죠. 이 경우에 세금은 한 151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이 21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은 58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625만 원을 납부하는 케이스, 5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케이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세금이 거의 700 가까이 줄어드는데 세무서에서 그냥 신고하실 거예요? 저희 수수료 한 40만 원 제외하더라도 환급액이 한 18만 5천 원 정도 남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냥 이 세금을 그냥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내문에 나왔고 나 세무사 만나기 귀찮아, 알아보기 귀찮아, 그냥 낼래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절세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세무서 가셔서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세금도 세금인데 건강보험료를 또 걱정 같이 하셔야 돼요. 건강보험료 같이 늘어나거든요. 이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안내문대로 그냥 625만 원 정도 그냥 납부했다 쳐요. 그러고 나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11월쯤에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납부 안 했다. 그러면 폭탄 보험료 얼마일까요? 4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7천만 원을 프리랜서로 벌었는데 625만 원 세금 납부하고 430만 원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이랑 공과금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과 또 세금뿐만 아니라 뭐 기타 공과금까지 연계를 해서 전략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방금 케이스에서 저희에게 수수료를 만약 11만 원 더 내고 복식장부까지 만든다, 그러면 기장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세금이 150만 원에서 또 30만 원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11만 원 수수료 내고 30만 원 절세한다. 이건 당연히 이득 아니에요? 그쵸? 단 이 세액공제 혜택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복식장부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다. 이랬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경우, 제조, 숙박, 음식점업은 1억 5천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각종 서비스업, 프리랜서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복식부기 의무자도 또 그 안에서 나뉘거든요.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해서 직접 신고해도 되는 케이스, 본인이 직접 조정을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조정을 맡겨야 되는 외부 조정 대상자, 이렇게 매출액에 따라서 갈라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 감면 같은 그런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조정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회계나 세무 쪽에서 좀 근무 경험이 있고 내가 좀 뭘 알아, 그래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신에 이 경우에는 창업 감면 같은 혜택이 배제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도 저희 유튜브 업을 운영하시는 A라는 고객분이 매출액이 3억이 좀 넘으셨거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셨고, 저희 이제 수수료가 뭐 감면 혜택 합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수료가 아깝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뭘 알아, 그래서 회계적 지식도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안내문에는 자기조정이라고 나왔거든요. 내가 신고해도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또 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공제나 감면을 적용할 때 외부 조정 대상자로 간주를 해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간주해서 창업세액 감면을 전액 배제하겠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만 이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객분은 감면 넣으신 금액이 한 1억 정도셨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1억 원의 세금이 결국 추징됐습니다. 아니, 이런 규정은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예규나 뭐 질이나 이런 것들 찾아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관심 많으시고 꼭 받고 싶어 하시는 이런 창업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신고하시면 무신고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니 세금도 내야 되는데 수수료도 내야 되느냐, 너무 수수료가 많을까봐 걱정돼요 하고 이제 세무서 가셔서 그냥 신고를 해버리시곤 하는데, 저희 기준으로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기본 수수료는 7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매출액과 뭐 간편장부냐 복식부기 의무자냐 또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은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2024년 매출 기준으로 7,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한 12만 원에서 39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면 기본 33만 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51만 원 정도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7,500이 초과하게 되면 매출액의 0.6에서 0.8% 요 정도로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제조업이거나 음식점이거나 운수업, 뭐 도소매 이런 경우에는 비율이나 금액이 완전 다르게 적용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지 않나요? 물론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자신하는 건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직접 신고하라고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 주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세무서에서 하는 그 기준경bil 방식보다 대부분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
드린 사례에서 보셨듯이 세무서에서는 무조건 기준경비로 신고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나 사실 무료로 해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 세금 신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세금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이런 전문가와 어렵지 않게 좀 상담을 해보시고 똑똑하게 절세를 하셔서 제2의 월급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와 또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을 때의 차이, 그리고 세금 신고 비용까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수수료 아끼려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실수,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잘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는 절세기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똑똑한 사업가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으세요. 조금의 투자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